앞선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요구 페이징에 있어서의 성능은 운영체제가 어떤 특정 작업 집합에 속한 페이지들을 가능한 한 많이 메모리에 적재한 상태로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수 있느냐에 좌우되어질 것입니다. 즉, 메모리에 작업 집합에 속한 페이지들을 많이 적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잦은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어져서 성능이 다소 경감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어지는 것이겠죠. 따라서 요구 페이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중요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알고리즘은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으로서 하나의 프로세스에 할당되어질 프레임의 개수를 결정해주는 프레임 할당 알고리즘과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었으나 현재 메모리상에 빈 프레임이 없는 경우 어떤 프레임을 비울 것인가를 결정을 해주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프레임 할당 알고리즘은 현재 프로세스의 작업 집합에 포함되어질 페이지들을 수용할 만한 개수의 프레임을 할당을 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가급적이면 페이지 폴트를 덜 발생시키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고,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스왑 아웃하고자 하는 희생 프레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작업 집합에 속하지 않은 페이지를 담긴 프레임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당장 필요한 프레임을 스왑 아웃하는 바람에 페이지 교체가 또 발생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가리킬 것입니다. 즉, 이 두 알고리즘 모두 다 기본적으로는 가급적 현재 물리적인 메모리상에는 작업 집합에 속한 페이지들을 가능한 한 많이 남겨두고 또 작업 집합에 속하지 않은 페이지들은 교체 대상으로 삼자라는 데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번 강의에서는 프레임 할당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메모리 환경에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되었을 때 그 프로세스가 실행되어질 때 참조되어지는 페이지를 위해 프레임 할당이 필요한데, 이런 프레임 할당에 대한 목표는 현재 프로세스에게 각각의 페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주기억 장치의 메모리 프레임을 할당할 것인가와 관계되어지는 문제입니다. 현재 각 프로세스에 할당되어질 페이지 프레임의 적정 수를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각 프로세스마다 실행이 필요한 최소 페이지 프레임 수가 확보되어져야지만 각 프로세스는 실행을 진행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페이지 프레임 수가 줄어들게 되어진다면 상대적으로 프로세스는 자신이 실행에 필요한 페이지들에 대한 페이지 폴트가 증가하게 되어지겠죠. 또 이렇게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어지면 실행이 중단된 명령어가 재실행되어지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페이지 폴트가 많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은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의 명령이 실행되어질 때 참조하는 모든 페이지는 반드시 동시에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어야지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변수의 값을 더한다 라고 했을 때 극단적인 예로 두 변수가 서로 다른 페이지에 있는데 하나의 페이지를 가져오고 나서 다음 페이지를 가져올 때 먼저 가져온 변수에 대한 페이지가 교체되어져서 더 이상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동시에 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하나의 명령어와 그 명령어를 처리할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을 텐데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수행하려고 봤더니 데이터가 포함되어진 페이지가 없어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페이지를 가져왔더니 그새 명령어를 탑재하고 있는 페이지가 교체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면 현재 데이터를 담고 있는 페이지를 가져오고 나서 명령어를 재시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재시작하고자 했을 때 역시 명령어 인출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명령어를 탑재하고 있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으니까 또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포인터처럼 메모리를 간접 참조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명령어를 통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곳에 바로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주소를 담고 있어서 한 번 더 간접 참조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페이지들이 동시에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어야지만 온전하게 명령이 수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프로세스는 자신이 실행하고자 할 최소 프레임 수가 확보되어짐과 동시에 하나의 명령이 수행되어질 때 참조되어질 모든 페이지가 반드시 한 번의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특정 프로세스에게 할당할 적정 프레임의 개수는 대략 작업 집합의 크기를 약간 넘나드는 정도의 크기 정도가 할당되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겠죠. 작업 집합의 크기보다 더 많은 프레임들이 할당되어졌다라고 하면 페이지 폴트를 아주 낮출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스템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프로세스에게 너무 많은 프레임들이 할당되어지는, 즉 이 프로세스가 아닌 다른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질 프레임의 개수가 줄어들거나 혹은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좀 떨어져서 CPU 이용률이 낮아지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질 수 있겠죠. 반면에 작업 집합의 크기보다 더 적은 프레임을 할당하게 되어지면 점차 페이지 폴트율이 증가되어지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스래싱이 발생되어질 가능성도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각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질 프레임의 수는 어떻게 할당해주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질 최소 프레임 수는 현재 CPU 명령어의 구조에 좌우가 되어질 것이에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명령이 수행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메모리들을 동시 참조할 수 있는지와 연관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명령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동시에 참조할 모든 페이지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프레임이 최소 프레임 수가 될 것이고, 반대로 최대 프레임 수는 현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메모리 용량에 좌우가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시스템에는 대용량의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프레임 수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페이지 프레임들을 일정한 프로세스들에게 할당해 준다라고 하면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할당받을 수 있는 프레임 수를 더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존재하는 다수의 프로세스들 사이에 페이지 프레임을 어떤 식으로 할당할 것인가는 다시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균등 할당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현재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세스들에게 동등한 수의 프레임들을 할당을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작은 메모장 같은 프로세스도 또 아주 큰 워드 프로세서 같은 프로세스도 하나의 프로세스다라는 의미로 똑같은 수의 프레임들을 할당을 해주는 방법이 균등 할당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간단한 할당 방법이기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프로세스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페이지 프레임이 할당이 되어지고, 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프로세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페이지 프레임이 할당되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은 크기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페이지 프레임이 많지 않을 것이고, 큰 규모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페이지가 많을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현재 프로세스 크기에 비례해서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하는 방법이 비례 할당이라는 방법이 될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적은 프로세스에 비해서 큰 프로세스에게 많은 페이지를 할당해 줌으로써 비슷한 비율로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페이지들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비례 할당은 전체적으로 페이지 폴트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는 하는데, 문제는 현재 실행 중의 프로세스의 크기를 완벽하게 알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우선순위 할당이라는 것은 각각의 프로세스의 크기라기보다는 프로세스가 갖는 실행 우선순위에 따라서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을 해주자라는 것이죠. 더 많은 페이지를 할당받았다라는 것은 페이지 폴트율을 더 낮출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필요로 하는 페이지들을 모두 메모리에 적재할 가능성들을 높인 상황에서 좀 더 수월하게 프로세스가 작업들을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프로세스에 비해서 더 빨리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처리를 하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에게 더 많은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하는 방법이 우선순위 할당 방법이 될 것이에요. 참고로 하나의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지는 최소 프레임 수는 얼마나 되어져야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의 명령이 처리되어질 때 필요한 모든 페이지는 항상 동시에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하나의 명령이 처리되어지는 데 필요한 페이지 수는 그 명령을 처리하는 CPU의 어드레싱 모드에 따라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mmediate Addressing이라는 소위 즉시 주소 지정 모드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방법이죠. 자, 이것이 메모리에서부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가져온 하나의 명령어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명령어는 크게 오퍼레이션 코드라고 불려지는 어떤 동작을 수행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방법과 오퍼랜드라고 불려주는 이 연산을 수행을 할 때 참조할 데이터를 기술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의 명령어 안에 데이터가 직접 기술되어지는 그런 주소 지정 모드에서는 이 명령어를 메모리로부터 CPU가 가져오기 위해서 이 명령어 코드가 포함되어져 있는 페이지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없이 실행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반면에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라고 해서 현재 명령어의 오퍼랜드 부분에 메모리의 특정 주소 값을 기술을 해줌으로써 해당하는 주소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해줘야 하는 명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즉 하나의 명령어의 오퍼랜드 부분에서 메모리상의 주소 값을 기술을 해줌으로써 이 명령을 처리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하는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들이 수반되어져야 하는 그런 명령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명령은 이 명령어를 포함하고 있는 페이지와 더불어서 이 명령어의 오퍼랜드 부분에 기술되어져 있는, 즉 참조하고자 할 데이터가 탑재되어져 있는 페이지도 메모리 프레임을 할당받아 있어야지만, 동시에 할당받아 있어야지만 명령어가 온전하게 수행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라고 불려지는 부분, 우리 포인터처럼 간접 참조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의 명령어의 오퍼랜드 부분에 하나의 주소값이 기술되어져 있기는 하는데, 그 주소값을 참조해보면 앞에서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에서처럼 내가 접근할 데이터를 직접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주소가 저장되어 있기에 그 주소를 통해서 한 번 더 데이터를 가져와야지만 연산을 수행을 할 때 참조할 온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주소 지정 모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는 현재 명령어를 포함하고 있는 페이지, 그리고 그 명령어의 오퍼랜드 부분에서 참조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페이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주소값이 참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메모리 프레임까지 총 3개의 페이지 프레임이 탑재되어 있어야지만 온전하게 명령어가 처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주소 모드에 따라서 한 명령이 처리되어지는데 필요한 페이지 개수를 계산을 하는 것은 지극히 이론적인 행위에 불과할 것이에요. 실제 운영체제에서 이렇게 명령어 모드마다 필요한 페이지 수를 세부적으로 따져서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프로세스에게 페이지를 약 50개 정도 할당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그 크기가 대략 한 200KB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거예요. 각 프로세스마다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메모리를 할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진다라고 한다면 그 시스템은 메모리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일 텐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그 정도로 열악한 시스템들은 흔치 않을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개념적인 측면에서만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윈도우 시스템에서 프레임 할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면, 사실 앞서서 살펴봤던 작업 집합의 크기를 기반으로 해서 프레임 할당을 하기에는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짐에 따라 작업 집합이 계속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현재 순간에 필요한 작업 집합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MS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성되었을 때 최소 할당 프레임 수와 최대 할당 프레임 수를 적당히 할당을 해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 7 같은 경우에서는 최소 50개,
최대 345개 정도의 프레임을 할당을 해주게 되고 이 부분을 워킹셋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지게 될 때 그 프로세스를 위한 최소 워킹셋과 최대 워킹셋 수가 예약이 되어진 채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어지겠죠. 첫 실행에서는 그 프로세스를 위한 페이지가 프레임들을 하나도 할당받은 것들이 없을 테니까 페이지 폴트들이 쭉 증가하게 되어지겠죠. 따라서 그 프로세스의 최소 프레임 수까지는 메모리 프레임이 할당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리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그 프로세스가 사용되어지게 되어지면 프레임 할당들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진 최대 수를 넘어서서 메모리 할당이 일어나지는 않도록 관리가 되어질 것이에요. 물론 현재 메모리가 아주 충분한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메모리 프레임을 최대 할당수에 인접하게 할당받아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프로세스는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인데 현재 시스템에서 물리적인 메모리에 대한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프로세스 안에서 최대 워킹셋 수를 좀 더 증가시켜서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윈도우 운영체제는 주기적으로 현재 시스템의 메모리 사용량들을 쭉 검사를 해서 소위 워킹셋 트리밍 알고리즘이라는 특정 방식으로 검사를 해서 현재 메모리의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어지면 각 프로세스의 워킹셋들을 점차 줄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수행 중인 프로세스들의 워킹셋이 줄게 되어지니까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가용 메모리를 반납하고 스왑 아웃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가용 메모리 양이 확보되어질 때까지 이 작업들을 수행을 해나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어지면 운영체제가 스와핑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에 따라 시스템이 좀 버벅여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 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윈도우 시스템에서 제공되어지는 작업관리자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작업관리자의 프로세스 탭에 가보면 CPU라는 항목은 현재 프로세스가 CPU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를 나타내는 데 반해서 현재 이 메모리라는 항목은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전체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프로세스가 실행 과정 중에 메모리를 할당받은 프레임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선 예에서 이 윈도우 탐색기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메모리 할당 크기가 54.8MB 라는 것은 윈도우 탐색기라는 프로그램이 프로세스화 되었을 때 필요한 전체 프로세스 크기가 54.8MB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실행 과정 중에서 54.8MB만큼의 메모리 프레임을 할당받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프레임의 크기가 4KB 라고 한다면 현재 약 14,000여 개의 페이지를 할당받아서 수행 중인 상황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 시스템 상황에 따라서 이 크기 값은 다소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레임 할당과 관계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에게 얼만큼의 프레임을 할당해줘야 하는가, 또 프로세스에게 할당할 최소 프레임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 개념과 더불어서 다양한 할당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가용 프레임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빈 프레임을 확보할 것인가와 관계되어지는 페이지 교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